강원도의 한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 봄이 오는 길이라는 꽃집이 있습니다. 오전 9시 박선영은 가게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튤립 한 송이 한 송이를 쓰다듬듯 만지며 시든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떼어냅니다. 어머, 선영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지나가던 이웃 할머니가 손을 흔듭니다. 선영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꽃들이 목말라 하면 안 되잖아요. 평범한 아침입니다. 지난 2년간 그녀의 삶은 이렇게 조용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재혼한 남편 최강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주면 잘 먹겠소 한마디만 남기고 떠납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영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평온한 일상이었으니까요. 선영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윤서진 29살입니다. 서진은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각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던 딸의 모습을 선영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27의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된다는 건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습니다. 그 후 서진은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매일 문 앞에 국 한 그릇을 놓아두곤 했습니다. 때로는 그대로 식어 있었고 때로는 밥만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서진은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도와 꽃집 일을 거들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꽃을 정리하는 손길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엄마, 이 장미 시들었어요. 그래, 버려야지. 아니요. 말려서 책갈피로 만들면 돼요. 서진은 그렇게 말하며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그 미소를 보며 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서진은 아침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구토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사량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서진아, 몸 어디 아프니? 아니요. 괜찮아요. 딸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선영은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휴지에 쌓인 임신 테스트기. 2줄. 양성.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테스트기를 든 손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진이가 임신을? 남편은 죽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딸이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집과 꽃집 사이만 오갔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입니까? 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딸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새벽녘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싫어요. 제발. 그 목소리는 잠꼬대 같기도 했고 악몽 같기도 했습니다. 선영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려다 다시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평화롭던 봄날의 아침이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서진이 좋아하던 음식입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집니다. 선영은 국자를 들고 서서 딸의 방문을 바라봅니다. 엄마, 물 좀. 방문이 열리고 서진이 나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서진아, 미역국 끓였어. 먹어야지.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 선영은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서진아, 혹시 임신한 거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등이 굳어집니다. 쓰레기통에서 테스트기 봤어. 서진은 천천히 돌아섭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누구야? 누구 아이인데? 말 못해요. 서진은 고개를 떨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날 오후 선영은 마을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이도현 순경이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요즘 이상해요. 임신을 했는데 누구 아이인지 말을 안 해요? 도연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어머니, 따님이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거나 강요당한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서진이는 집하고 꽃집만 오가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가족 중엔 아닐까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강호 씨는 서진이를 진짜 딸처럼 대해요.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럴 리 없어. 강호 씨가 서진이를 말도 안 돼.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강호가 서진에게 반찬을 집어주던 모습, 서진이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던 표정, 강호가 서진의 방문을 두드리던 모습, 그때 딸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날카로웠을까요? 선영은 집 앞에 섭니다. 대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서진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뭐든 도와줄게. 그러니까 얘기해줘. 서진의 입술이 떨립니다.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말 못해요. 말하면 더 무서운 일이 생겨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도 못 막아요. 서진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딸의 잠꼬대. 싫어요. 제발 아무 말 안 할게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선영은 입술을 깨뭅니다. 확인해야 해. 분명히. 다음 날부터 그녀는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서진과 마주치는 순간들. 하지만 강호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조용히 신문을 보고 묵묵히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4시 꽃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을 열자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서진아, 강호 씨? 대답이 없습니다. 선영은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남편의 작업용 가방입니다. 오늘 일찍 들어왔나? 평소엔 6시에나 퇴근하는데 오늘은 일찍 끝났나 봅니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려다 멈칫합니다. 복도 끝 서진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낮은 남자의 목소리. 조용히 해, 서진아. 내가 먼저 나한테 그랬잖아. 그리고 울음 섞인 여자의 목소리. 싫어요. 제발. 선영의 온몸이 굳어집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를 걸어갑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합니다. 서진의 방문 앞에 섭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습니다. 떨립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선영은 문을 엽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춥니다. 방 안에 서진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입니다. 셔츠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남편 강호가 서 있습니다. 셔츠 단추가 풀려 있습니다. 여보, 강호가 돌아봅니다. 당황한 표정입니다. 이건 오해야. 오해? 선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립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갑습니다. 이게 오해야? 서진이가 몸이 안 좋다길래 방에 들어왔는데 셔츠는 왜 풀어놨어? 그게 더워서. 선영은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진에게 다가갑니다. 딸의 어깨를 감쌉니다. 서진아, 괜찮아? 서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낄 뿐입니다. 선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한 거지? 뭘 말하는 거요? 서진이 임신시킨 거. 당신이지? 강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럼 왜 여기 있어? 왜 딸 방에 혼자 들어와 있어? 서진이가 아파서. 거짓말. 선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고함입니다. 당신이 한 거야.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강호는 뒤로 물러섭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증거라도 있어?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서진이가 증거야. 이 아이가 증거라고. 선영은 딸을 꼭 껴안습니다. 서진은 엄마 품에서 목 놓아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강호는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서진이가 먼저 그랬소. 나한테 기대고 손 잡고. 닥쳐. 선영은 남편을 노려봅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여보, 진정해요. 얘기 좀 해봅시다. 나가라고. 강호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방을 나갑니다. 현관에서 신발 신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선영은 딸을 안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서진은 엄마 품에서 계속 웁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선영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밤이 깊어갑니다. 선영은 서진을 재우고 거실로 나옵니다. 전화기를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여보세요. 파출소입니까? 신고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에 가해자가 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처음으로 남편을 가해자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을, 믿었던 사람을.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을 남편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도연순경이 출동했습니다. 강호는 근처 모텔에 있다가 연행되었습니다. 선영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경찰차에 타는 남편의 뒷모습.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텅 빈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선영은 딸의 방문을 바라봅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너진 삶 위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잔 건지 그저 시간이 지나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뒷모습, 딸의 울음소리. 부엌으로 갑니다. 습관처럼 물을 끓입니다. 컵에 차를 우립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평범한 아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엄마,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영은 돌아봅니다. 딸이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습니다. 일어났구나. 앉아. 서진이 식탁에 앉습니다. 선영은 따뜻한 차를 내밉니다. 마셔. 몸 따뜻하게 해야지. 서진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떨리는 손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내가 미안해?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선영은 딸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서진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아니야. 어른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 거야.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선영도 울컥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딸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따님과 함께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선영은 서진에게 말합니다. 서진아, 경찰서 가야 해.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서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입니다. 무서워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경찰서로 가는 길, 서진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도 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도연순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따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말했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어깨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언제부터였나요? 6달 전쯤 방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형광등 갈아준다고, 문 고쳐준다고. 선영은 옆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다음엔요? 점점 더 자주 왔어요. 밤에도 왔어요. 문 잠그면 다음 날 화를 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서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충분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서진은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면. 선영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떳떳하게 살면 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꽃집 앞에 낯선 낙서가 있었습니다. 저런 집에서 꽃을 사면 안 된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쯧쯧 그러게 재혼을 왜 했대? 딸도 불쌍하지. 저런 일을 당하다니. 선영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겨내야 해. 서진이를 위해서라도. 일주일 후 강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피의자 최강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뉴스가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서진이 정말 불쌍하네. 친엄마도 아닌데. 어느 날 꽃집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 힘내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같은 마을 엄마 올림. 선영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저 상담 받고 싶어요.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같이 갈게. 엄마는 괜찮아요. 전 혼자 해볼게요. 서진의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 작은 의지가 보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말해. 네, 엄마. 밤이 깊어갑니다. 선영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회복은 오래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습니다. 딸과 함께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호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서진의 진술은 일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영은 방청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법정을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움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끝난 거죠? 응, 이제 끝이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선영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답게 살면 돼. 떳떳하게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영은 재산 분할을 포기했습니다. 그 돈이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꽃집 하나면 충분해. 우리 둘이 먹고 살 수 있어. 서진은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처음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상담사 앞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네,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아직도 밤에 무서워요. 문 소리만 들려도. 괜찮아요. 천천히 나아지면 돼요. 서진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영이 물었습니다. 서진아, 이 아이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을 거예요. 정말 네. 이 아이는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이 아이도 잘못이 없잖아요. 선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습니다. 엄마, 같이 키워줄 거죠? 당연하지. 우리 셋이서 살면 되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힘내요. 잘하고 있어요. 서진이 용기 있네. 대단해. 그리고 놀랍게도 꽃집에 손님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장미 한 다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당신 같은 엄마가 있어서. 선영은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봄날 선영은 꽃집 간판을 새로 걸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 다시 피어나는 사람들. 엄마, 제목 좋네요. 그렇지? 우리가 다시 피어나는 거잖아. 서진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산부인과에 서진을 데려갔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서진은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뱃속에서 움직이는 모습. 엄마, 진짜 사람이네요. 그럼 우리 아기지? 제 아기가 아니라 우리 아기요. 그래, 우리 아기? 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있어서. 선영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느 날 꽃집 앞 화단에 새 꽃을 심었습니다. 눈 덮인 겨울을 견뎌낸 구근에서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튤립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벌써 싹이 났어요. 그러게. 봄이 오나 봐. 진짜 봄이 온 거예요. 응? 우리한테도.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선영도 딸 옆에 앉아 흙을 만졌습니다. 서진아, 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힘들어도 같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알아요. 해가 따스하게 비춥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모든 겨울은 끝이 납니다. 아무리 길고 추운 겨울이라도 결국 봄은 옵니다. 선영과 서진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밤이면 여전히 악몽을 꿉니다. 문 여는 소리에 여전히 놀랍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엄마와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 셋이서 함께 걸어갑니다. 봄이 오는 길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사람들로서 끝. 화단 한켠에 핀 작은 튤립 한 송이.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첫 징조였습니다.